반갑습니다. 김영윤 TV로 인사드리고 있는 폴리티컬 정치연구소 소장 김영윤입니다. 27일 이준석의 탈당을 하고 정치판이 깨끗해질 거라는 기대는 그냥 우리의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잊혀지는 게 두려운 이준석은 연일 막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암투나 합종연횡 하듯이 사극을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사극은 어차피 늘 우스갯소리죠. 위트 있습니다. 최수종 씨의 것이었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 이렇게 위트 있게 이야기하면서 현실 정치를 하자, 현실주의로 대한민국을 파악해보자, 이게 비대위가 가지는 목표다, 그리고 최종 총선의 승리다 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난 것을,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식이 아니라 현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 위트 있게 풀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또 발끈해서는 이준석이 지겨냥했다고, 이 언론이 다뤄주는 것도 좀 그런데요. 야는 뭐가 문제냐면 그냥 우쭈쭈 그게 아니라 뭐 한동훈이 이제 싫은 거예요.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윤석열 대통령만 주구장창 공격했는데, 정말 이렇게 치면 날아갈 놈이 가짜나서 그냥 두고 봤는데 도를 넘어섰죠. 이제 한동훈을 긁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같은 급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무리수를 두는, 잊혀짐이 싫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참 발끈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보고 겨냥한 줄 알고, 예전에 그 왜 제갈량의 그 비단주머니 운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단주머니가 있다면서 막 들었다 놨다 밀당하다가 가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가짜나 죽겠네. 어차피 여포는 동탁을 찌른다, 그것도 아주 황당한 사건으로 라면서 지금 뭐 대충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참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 증오라는 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스스로 자신감 또는 뭐 자기한테 되게 이제 억눌려 있는 뭔가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남을 뜯고 물고, 본인에 대한 그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구강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조금 안 됐다라고 보는데, 어차피 여포가 잔재 부리다가 조조한테 죽습니다. 그게 이준석의 앞날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이런 이준석을 언론에서 계속 다뤄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거북스럽긴 한데, 댓글들 보면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 있습니다. 이준석 평생 읽은 책이 삼국지뿐이야. 남의 당 이래. 이제 국힘 탈당했으니까 신경 끄고 니네 마포갈비당이나 신경 써. 되게 조롱한 겁니다. 왜 천박한 놈 기사 올리냐, 제발 무시해주길 바란다면서 언론에 이렇게 한번 꼬집은 것도 있고요. 이 자식은 어쩔 수 없는 배신자, 그 다음에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댓글들로 좀 있고요. 준석아, 넌 입으로 정치하냐? 우파당 수장이면 좌파를 공격해서 우파가 집권하도록 해야지. 매일 내부 총질만 하면 그게 당대표냐? 너를 보면 영화 무관도와 디파티드가 생각난다. 그렇네요. 딱 떨거지야 이런 댓글들. 그리고 자꾸 상대해주면 지가 잘난 줄 아는데 그냥 무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는 이 부분 아마 국민 공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준떡이는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어른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지 말거라.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서 안달난 놈 같다. 하버드 졸업도 못했으면서 어디서 떠드냐. 앞으로 하버드 호소인이라고 부르마. 지금 댓글에 보면요, 이거 하버드 호소인이라는 댓글들 좀 많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으로 이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천하용인이 함께 하지 않았었지요. 천하용인이 함께 하지 않았는데 당시 그 마포돼지 갈비집의 탈당 기자회견에서 천하용인 중에 개인 고민으로 합류하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의 거치는 이준석 지가 입으로 얘기하면 좀 가벼워지니까 그분들이 명예로운 방식으로 본인들의 뜻을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각자 선택을 지켜봐달라고 했는데 29일날 천하람이 탈당했습니다. 천하람이 탈당했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탈당하고 이준석의 신당의 창당 준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데 그냥 폭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다. 사실 천하람이 갑자기 듣보잡이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이긴 나오고 그 천하용인이 드러났죠. 그때 또 부각됐던 사람이 황보승이도 있습니다. 황보승이는 영도 김무성의 지역구와 관련된 의원이지요. 황보승이 좀 지저분한 개인 생활 사건으로 문제가 많았고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천하람도 마찬가지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서 당협위원장 하면서 대구 출신이고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몇 달 근무 좀 했고요. 대구에서 또 약간 지역에 기반을 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약간 이 음서재 같은 느낌으로 이준석과 같은 느낌으로 조민과 같은 느낌의 천하람이다. 갑자기 드러났다. 그러면서 주로 좌파 우파 패널에 좌파 성향을 띠고 우파 패널로 앉아서 국민의힘을 저격했었지요. 기자회견 했습니다. 탈당에 대해서. 국민의힘 탈당한답니다. 잘 가라. 가칭 개혁신당 개당입니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잘 만들어 보십시오. 깊은 고민 끝에 내부에서 단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개혁은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지. 내부에서 총질을 한다고 그게 개혁이 아니지. 당을 이끌 그릇이 돼야죠. 종지만한 그릇 가지고 내 밥그릇에 그거 콩 하나 안 준다고 투정 부리는 그게 무슨 개혁이냐고요. 내 밥그릇에 맛있는 반찬 안 주고 내 밥그릇에 고기 안 얹어 준다고 왈왈왈왈 짖는 게 이게 개혁이냐고요. 가짜는 거죠 사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필요성이 큰 것은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개혁신당 개당은요 타 정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적으로 규정하지 않겠다. 도라이들 하는 말이죠. 또 이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개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저출산, 지방소멸, 저성장과 빈곤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바로 개당의 주적이다. 얘네들 조금 머리가 아픈데요. 그래 니들 말대로 저출산과 지방소멸, 저성장과 빈곤 같은 거는 나라 자체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저출산은요 거의 전 세계가 걱정할 정도라고 보면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안보라든지 이런 그 스스로 이게 불편함이라든지 스스로 위험에 대한 자각이 되게 심각하게 늦어요. 떨어져 있는 건데 외국에서는 외신에서는 대한민국 저출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죠. 이 부분은 더 나아가서 지방소멸, 부동산 이제 빈집이 속출할 거고 이런 거는 후 일이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에 관해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니들 입처럼 이게 중차대한의 문제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당의 주적이다. 헛소리 짓거리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국정 운영의 기조에서 함께 힘을 싣고 가야지 교체가 되고 바뀔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탬이 되고 뭔가의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지. 니들이 개당하고 나가가지고 이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아이고 정말 이런 두 사람이서 모여가지고 개혁신당이니 개당이니 참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댓글도 고민 많았나 봐. 같이 안 가고 따로 가게? 잘 가. 젊은 것들이 겨우 한다는 것이 이런 꼼수냐? 한꺼번에 하지 않고 따로따로 탈당해서 뉴스거리 만들려고? 내친김에 만진당으로 가거라. 딱 너희들한테 맞는 자리다. 이렇게 하네요. 그 다음 위장 우파 이준석 따라 다 나가네 깨끗해져서 좋다. 이게 국민들의 이야기지요. 이준석에 이어 속 시원한 이 제2탄. 이게 무슨 속보까지 뭐 이러면서 지금 천하람이 나가는 것에 아이고 속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윤통이나 한동훈이 주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신당 창당 주역인 이준석은 이 사람들을 주적으로 삼고 지금도 씹고 있으니 어쩐 일이냐.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거냐. 흡사 이재명과 닮아가는 것 같다. 이게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진짜 추접네. 추저워요. 정말 이런 부분들 보면요. 참 애들이 이거는 어리다. 이거는 어리다를 떠나 젊고 어린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생각이 박힌 사람들 많습니다. 일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아요. 힘들어 일해보지 않고 주둥이로 털어가면서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모양새를 만드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니 개당이니 잘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재미난 글 읽어드릴 건데요. 푸른한국닷컴 대표이십니다. 전영준님의 글인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이준석. 27일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모습을 연상시켰다. 떠나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떠났다. 그래도 한솥밥을 먹던 동지에게 윤핵관 작자들이란 표현을 써가며 인성파탄자의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키워보진 못한 성상납수의 귀재가 저출산을 걱정하고 병력 자원 부족을 언급하는 작태의 구역질이 나올 뻔했다. 저도 웃었습니다. 내부 총질, 분탕질을 일삼으며 진보 좌파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자가 보수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36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고 두 전직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일조한 검사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힘이 더 이상 무슨 개혁이 필요하단 말인가. 하루에 4번 재판정에 가는 이재명, 경기 동부연합 세력에게 공천을 주려 하는 민주당은 혁신의 모델인가?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 한 번도 비판한 적 없는 자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칼을 들고 나와 설쳐댔다고 이야기했다. 대선 경선 과정 2021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협위원장 징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삼겠다는 말인가. 눈물이 안 났는데 노회찬을 말하니 눈물이 난다며 제 선배이기도 한 노회찬 전 의원이 하시고자 했던 노동의 가치까지는 제가 하는 정당에 당연히 편입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 보수 개혁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준석의 칼춤에 이리저리 피하며 허송 세월을 보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진보 좌파의 병아리를 키워 싸움닭을 만들었다. 반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워라밸을 찾는 국힘당 웰빙 국힘 의원들이 이렇게 싸움닭을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다 독인 개긴 비슷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2021년 6월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절대 보수 정당의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시종일관 비판했다. 어떤 분은 이준석 같은 청년이 당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옹호했으며 아는 국회의원은 그를 당대표로 만드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내가 이준석은 고름이라며 심리도 못 가 국민의힘 발병 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병이나 국민의힘 죽을 뻔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필자는 이준석을 모질게 비판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려면 이준석과 결별해야 한다며 각종 수치를 들이대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석을 옹호하는 원희룡 같은 정치인들은 가차없이 비판했다. 이준석 척결에 방해하는 자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결국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을 스스로 떠났는데 조금은 일조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한 여론이 형성이 됐고, 이준석이 그 안에서 밀당하잖아요. 밀당했고, 이준석을 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품었다가는 내가 정치 인생 골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준석을 놓기 시작했고, 김기현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이 본인을 보듬지 않고 내치니까 어쩔 수 없이 27일 탈당을 하게 된 겁니다. 잡지 않았으니까. 만일 한동훈 비대위가 아니라 원희룡이 비대위였다면 이준석 바지 끄댕이 잡고 우쭈쭈 중도 그 다음에 2030의 세력을 확장시켜 주세요 하고 우쭈쭈 모셔왔겠죠. 그걸 바랬었으나 김기현의 퇴서로, 김기현의 당대표 주랭랑 치는 바람에 모든 게 부서졌다. 그리고 한동훈이 들어왔다. 라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준석 교회 신교가 되겠다던 하태경은 이준석이가 떠나면 국민의힘은 40에서 50석 덜 얻게 된다고 공갈 협박했다. 우습죠? 그런 작자가 이준석 고난의 길 떠나는데 동승은커녕 배웅도 하지 않았다. 숨었습니다. 단언컨대 이준석이가 떠났으니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보다 기본적으로 40에서 50석 더 얻게 될 것이다. 이준석은 20년, 30년 후를 이야기한다. 이준석은 20년이나 30년 후에도 오늘 같은 날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3살 때 버릇 80 간다고. 다시는 국민의힘에 어슬렁 거리지 말고 인생 다 마칠 때까지 노회찬 같은 부류들과 놀기 바란다. 굿바이 이준석.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준석의 탈당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거는요,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 그리고 국민의힘의 쇄신, 다시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정화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를 지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